자, 경제. 자,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 비문학은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전에서는 답만 찾아가는 건데 이게 내신이니까 이걸 100%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읽어서 그냥 내가 의미가 딱 오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문장들은 주어 서술어 기준으로 뼈대만 남기자는 거지. 자, 중고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외부 중고 가격과 내부 중고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정의 내리고 있고 분류하고 있네. 정의, 중고 가격의 정의가 뭐냐?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 평가 기준인가 보네요. 가격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는 나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내 스타일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도 있는 게, 내가 내 표현으로 바꾸다 보면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꾸 그렇게 바꾸는 걸 연습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훨씬 편해. 두 개래. 내부랑 외부랑. 자, 외부는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들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외부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가격? 가격? 가격표? 겉으로 보이는 가격. 이게 외부 중고 가격이고, 내부 중고 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럼 여기서 비교 대조 할 만한, 근데 이게 너무, 이건 좀 쉽게 읽히잖아, 그지?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여기가 주관이니까 주관적인 가치 평가. 그럼 외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주관이니까 여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냐? 외부는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부 심리, 외부. 되죠? 별 내용 없죠? 자, 그러면 내부 중고 가격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물음표 나왔고, 이거 두 개 얘기했는데 이 단락에서 뭐 받았어? 내부 받았네. 어쨌든 글은 계속 구체화되는 거라고 그러잖아. 내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관적인 가치평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이 정도는 되죠? 대체성. 대체하다. 대체할 수 있다. 바꿔 쓸 수 있다. 효용은 우리 문학 할 때 효용론적 관점 뭐였냐? 효용론적 관점 누구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 그런 거는 언제든지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어. 독자 중심으로 감상하면 독자에게 얼마나 효용을 주느냐 그랬잖아. 효용이 뭐야? 용, 쓸 용자, 유즈풀, 쓸모,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대체할 수 있고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뭐를 가지고 있다? 목적은 뭐냐? 차별화된 가치. 이게 중요한 거지. 형태나 기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다. 소비자가 이 차별화된 가치에, 자, 얘가 이제 이어 연결되는 거잖아. 이 남들과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했잖아. 어떻게? 내부 중고 가격 어떻게 형성한다? 차별화된 가치에다가 플러스를 매기거나 마이너스를 매겨서, 양이냐 음을 매겨서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 자,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
소고기의 중고 가격은 높이고. 자, 이해가 돼서 좀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비례 반비례다, 그지? 높다. 양이니까 높고,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음을 넣어서 가격을 낮춘다. 당연히 이 가치에다가 내가 양의 값을 매기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가격이라면 이거 내부 중고 가격, 내려갈 거라고. 그죠? 내가 디자인에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이면 디자인 좋은 거에 돈을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내 기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디자인이 뭐가 중요해? 쓸모가 중요하지. 그 돈을 거기다 왜 써? 라고 나는 가격이 더 중요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를 거다. 그럼 물건 언제 사겠어, 사람들이? 내부 중고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내부 중고 가격보다 어떨 때 사겠냐? 낮을 때 사겠지, 낮을 때. 그지? 내가 요만큼은 쓸 수 있어. 더 높으면 못 써. 이러한 내부 중고 가격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자, 3단락은 역시 어떻게 투지. 얘가 어떻게 원이라면 얘는 어떻게 투인 거야. 어디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여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럼 역시 관여도가 뭔데? 라는 구조로 가야지.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 자, 정의 나왔으니까 정의는 체크하고 중요성 지각 정도. 내가 이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는 정도가 관여도랍니다. 자,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납득되죠? 뻔한 얘기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or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관여도가 높다. 비례 반비례 관계다. 언제 높다? 건강이나 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가격이 비싼 경우가 관여도가 높대.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 위신, 명예, 사회적 명예, 사회적 지위, 그래서 사회적 위치, 뭐 그 정도 되겠네. 이 관여도란 애는 비례관계다. 건강, 위신, 아니면 가격이 비쌀 때. 그러니까 우리 비싼 물건 살 때 좀 더 신경 쓸 거 아니냐? 맞지?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집 살 때 신경 제일 많이 쓸 거 아니야? 니들은 그 집 안 사지? 니들은 뭐 휴대폰? 니들한테 제일 비싼 게 휴대폰 정도 아니냐? 패딩? 그런 거 살 때 뭐 많이 알아보고 살 거 아니야?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 관여도가 높을수록 뭐 하게 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대. 그럼 관여도랑 지금 내부 중고 가격이랑은 뭐 비례 반비례 그런 건 아니네? 맞죠? 관여도가 높으면 뭐 내부 중고 가격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네 지금, 그지? 관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이 알아본다는 거지. 맞지? 이 제품이 어떤지 더 많이 알아본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차별화된 가치, 음과 양의 값을 주는 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관여도가 낮으면. 건강 위신과 관련이 없거나 가격이 낮거나. 아까 패딩을 살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겠지만 양말 살 때는 그냥 사나? 그래? 나 어제 양말 2,500원이길래 고민하다 안 샀는데. 내 쪽에 10,000원이라고 뭐 블랙 모시기 하면서 갑자기 광고가 뜨길래 내 쪽에 2,500원 살까 말까 다 안 샀는데 관여도가 높았다. 자,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언제 관여도 낮을 때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중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띈다. 이때 항상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지? 유지한다. 과거가 그대로 간다. 이런 경우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이런 게 어쨌든 선택지에 나올 겁니다.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예외적인 거잖아. 원래 고가의 제품이 어떻게 해야 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 중고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도 있다. 예외적으로 고가라도 반복 사용으로 시간 노력을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만 쓰는 사람이 아이폰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거지. 고가 제품이지만 나는 아이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갤럭시 폴드만 쓰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쓰고 그런 것들은 고가지만 이런 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끝이네요. 가는 뭐 되게 쉽네. 자, 1단락에서 중고 가격이 뭔지 얘기해주고 내부가 뭔지 외부가 뭔지 얘기해줬고 메인은 뭐야? 내부입니다. 내부. 그지? 외부는 끝났어.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 내부가 메인이고 내부 가져와서 내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차별에 대한 가치의 음과 양의 가치를 매긴다. 두 번째 관여도랑도 관련이 있어. 그리고 끝인 거야. 맞죠? 뻔한 얘기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합시다. 가는 중고 가격의 개념 맞네. 가는 중고 가격의 특성도 맞겠고 가는 중고 가격 분류되는 양상도 좋고 가는 중고 가격을 기업이 이용하는 사례는 없었고 가나 중고 가격과 관련 대립되는 이론도 없네. 1, 2, 3 중에 하나겠네. 가. 아이. 안 돼? 그래도 안 돼? 티리. 오, 진짜 안 돼? 오씨. 다시. 자, 1번.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소비자는 제품의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여 내부 중고 가격을 낮춘다. 양을 쓰면 내부는 높아요. 이건 너무 쉽네. 이건 너무 쉽다. 야. 3번 외부는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맞고 4번 내부는 소비자가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 주관적 기준 그대로 정의 그대로 가져왔고 5번 시장이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된 가치 맞는 얘기입니다. 기업과 니은 기획은 내부고 니은이 관여도네. 둘은 비례관계. 비례관계는 아니다. 그지? 비례관계는 아니구나. 기억이 내부 니은이 관여도. 내부보다 실제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는 관여도가 높아진다. 내부보다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는 니은은 높아진다. 맞나? 그치.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오지. 가격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가격이 높다 이 말이 포함이 되는 건가? 포함은 되네. 맞죠? 가격이 높으면 실제 가격보다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중고 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건 아니잖아. 그건 심리적인 내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나? 그래? 어이씨 왜 나는 찝찝하지? 가격이 가격이 높을수록 내부 중고 가격이 관여도가 높아진다. 관여도가 높으면 가격이 높다. 가격이 높다랑 이 말이랑 내부보다 가격이 높다는 말과 같은 건가? 이게 같은 말은 아니잖아 사실. 맞지? 비싼 거라도 내 내부보다 쌀 수도 있잖아. 그 비싸다가 애초에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그쵸? 휴대폰이 1000만원이면 비싸지만 자동차가 1000만원이면 싸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같다고 퉁 쳐도 되느냐는 거지 내 말은. 그 생각하지 마 이런 거. 아니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어째 이 선택지를 막 장난치는 거잖아. 이거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번에도 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씨. 어? 버려 그럼 가나? 내용도 쉬워가지고. 콩팥이랑 쉬워가지고. 아니 그 좀 다르긴 한데. 명시적 비용이잖아. 맞아. 자, 제품에 대한 니은,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내부를 유지한다. 그렇겠네요. 그죠? 관여도가 높으면 기획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을 탐색한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되지. 그죠? 이거 높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 고가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확신이 생기면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제품이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면 관여도가 높아져서 기억을 형성한다. 좋아요. 나가 좀 더 복잡해요. 나와보자. 자,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역시 질문 먼저 던졌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일단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하네? 필요 없는데 사는 거니까.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 자, 새로운 용어 나왔네요. 거래 효용이란 거래 효용. 아까 효용이 뭐라 그랬어? 쓸모라 그랬잖아. 그 거래가 쓸모가 있다 뭐 이런 거겠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랍니다. 심리적 가치. 구매할 때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이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 실제와 내부 증거의 차이. 이게 거래 효용이랍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할 사용인은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느끼. 구매 가치보다. 구매 가치, 사용 가치라고 해야겠다. 사용 가치보다 심리적 가치가 크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어떻게 된다? 구매하는 걸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되면 안 사? 안 사? 싸서 얻는 이익보다 사용해서 얻는 가치가 더 크면 생각해. 물건이 싸서 오는 그 만족감보다 물건을 사용해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면 그것도 사지. 이것도 사는 거야. 맞죠? 둘 다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아니야. 나름 중요한 포인트 같지 않냐? 아, 틀리기만 해봐라. 씨.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바꿔야겠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요걸 바꿔야겠죠. 요걸 어떻게 바꿔야겠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뭐 이렇게 바꾸면 맞는 선택지 될 거야.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더 크게 반응한대요. 가격에 더 크게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대. 이러한 거래 요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자, 기업이 마케팅으로도 사용한대 이걸. 그게 대표적인 게 희소성이랑 외부 증거 가격 제시. 먼저 희소성 제시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이 제한된 공급 상황, 이거 맨날 홈쇼핑에서 하는 거잖아. 맞죠? 오늘 100개만 팝니다 하는 거 있잖아. 요 시간까지만 팔아요. 이거 끝나면 안 팔아요 하는 거 있지.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완전 거짓말은 아니더라요. 아니 어릴 때 엄마가 막 홈쇼핑, 그럼 뭐 홈쇼핑 나오면 자꾸 막 사달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인터넷으로 사줄게,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진짜 안 팔더라. 그 가격으로 안 팔더라고. 완전히 뻥은 아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전략이다. 근데 우리 이거 너무 그냥 주변에서 많이 봐서 이거 또 확 그냥 이해되지? 희소성.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하면, 소비자가 신뢰하면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증거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 내부 증거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사겠다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왜 거래 효용이 발생하는 거지? 구매하게 된다는 말인가? 거래로 인한 나에게 쓸모가 생긴다는 말인가? 원래는 중고 가격이 밑에 있었고 판매 가격이 여기 있고, 이게 판매 가격이라고 치면 원래 중고 가격은 여기 있었는데 희소성의 원리로 중고 가격이 높아지면 이걸 이제 구매하게 된다는 말이네. 맞지? 이게 나에게 쓸모가 생기면서 구매하게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자,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럼 내부 중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거래 효용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내부 중고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거래 효용이 높아지. 이렇게 연결해도 돼? 돼? 더 많이 사게 되니까? 그런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도 맞는 건가? 그래? 나 몰라서 묻는 거야. 니들 말이 맞겠지?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중고 가격에는 외부 중고 가격은 경쟁 중고와 자사에서 과거의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중고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중고나 과거 중고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와, 나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걸 바보같이 읽었어. 너희는 이게 바로 이해되냐? 과거에 팔았던 가격. 이게 뭔데? 뭐라고? 옛날 가격? 나도 작년 버전 가격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올해 신제품 나와서 내가 99만 원에 팔았어. 근데 작년에 88만 원에 팔았어. 이걸 써놓는 게 뭔 이득이야? 가격보다 더 싸졌다고 하면 가격보다 더 싸지면 그런 제품이 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야, 이거. 할인된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을 해도 백화점 가서 할인하면 10% 할인하면 여기 쭉 꺼놓고 10% 까버리잖아. 그치? 9.9 못 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가격인 거야.
전혀 또 놀랍지 않네 이것들이 몰랐으면서. 이게 과거 가격인 거고 이게 지금 가격.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놨을 때 소비자의 심리가 이거 사고 싶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경쟁 가격이야 뭐 맞잖아. 옆에 뭐 A 회사는 109만 원이에요. 뭐 이렇게 놓으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요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더라. 거래 비효용. 거래가 효용이 없다는 거지. 거래가 효용이 없다. 소비자가 외부 중고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뭐 세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이 음이된대.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중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팔지 않는다는 거야. 초과 수요 있으면 비싸게 팔아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예를 들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 가격으로 높이지 않는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인상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거래의 비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거래 비효용이 뭐야? 안 좋은 건 그래. 아니. 안 좋은 건 맞는데. 거래를 해서 나에게 효용이 없으니까 그치 구매를 안 한다는 거겠지. 소비를 안 하는 게 거래 비효용인 것 같네. 그죠? 저게 나오면 소비를 안 하는 거, 구매를 안 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한다 까지. 됐죠? 어렵다고? 갑자기?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하다. 중고 가격의 한계, 중고 가격의 등장 배경, 중고 가격이 활용되는 양상, 이거겠네.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거. 할인율이 높아서 구매하는 거 뭐냐? 제품을 구매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사용 가치보다 그죠? 사용 가치보다 거래 효용이 커져서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고, 기업의 전략은 수량 한정, 제품 가치를 높게, 할인된 가격 비교 대상으로 경쟁 기업 판매 가격이나 과거 자사의 또 건드렸어. 아이씨. 근데 이거 건드렸다고 안 되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되네. 됐고. 3. 몇 번이야 틀린 거? 자동차의 가격 일정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거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거래 효용은 높아야지. 최소화시키면 어떡해. 최소화시키면 안 사지. 팔아야 되는데. 자, 3점 매칭 시켜주세요. 갑은 외투를 구매합니다. 여러 매장을 갔다. 외투 가격이 부담된대. 자, 가격이 부담된다 그러니까 얘는 고가의 제품이네. 일단 고가의 제품 뭐라 그랬어? 관여도가 높다 그랬고, 관여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다 그랬어.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비교했다. A와 B는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외투 A에 비해서 B는 보온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이 보온성이 뭐겠어? 그러면 차별화된 가치. 맞죠? 이 가치가 B는 어때? A는 플러스인데 B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외투 B의 가격표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과 함께 20% 할인된 가격을 보고 외투 B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근데 얘가 20% 할인을 때렸어. 이건 뭐야? 마케팅 전략, 외부 중고 가격 제시네. 하지만 갑은 외투 B가 예약된 상품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속상해졌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어쨌든 가격적인 이득 때문에 B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못 샀어. 예약이 돼 있어서. 근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해. 이런 건 없었는데 그지? 원래는 B를 살 수 있었는데 어. A를 사야 되니까
아 그런 말인가? 아니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A를 선택한다는 말 없잖아. 매장을 나오다가 그러면 민철이 네 말대로 하면 A를 사서 나왔다는 거잖아. 살 거를 못 샀으니까 손해죠. 이득 보니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으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하여튼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매칭할 게 없다고. 진열되어 있는 양말은 과거 구매했던 가격과 같아서 특별히 고민 없이 구매했다. 그럼 양말은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고, 그쵸? 문제 내는 패턴이 이렇잖아. 매칭. B의 보온성이 음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했다. 외투 B의 가격표에는 과거 준거와 할인된 가격이 모두 제시됐다. 그죠? 이게 과거 준거. 갑이 외투 B의 구매가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외부 준거 가격을 내부 준거 가격으로 형성하여 거래 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부 준거 가격을 내부 준거 가격으로 형성해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형성해서 거래하면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맞는 얘기겠네.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맞죠? 일치하든 뭐 낮든. 외투 B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진 것은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 이거 아니죠? 살려고 했는데 예약돼서 못 샀잖아.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좋습니다. 단어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